나는 그날 연단 위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셨거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그 순간 강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이름은 김준호.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26살 겉보기엔 완벽한 삶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 썩은 뿌리가 있었다. 부모님. 아니, 그분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역겹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들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고급 스파 체인 오너. 돈은 넘쳤지만 사랑은 없었다. 준호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그 말은 언제나 조건이었다. 성적, 대회 수상, 명문대 입학. 내가 그 조건을 채울 때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채우지 못하면 무시, 침묵, 때론 냉소. 고등학교 때 내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을 때도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어머니는 잘했어 한마디 하고 쇼핑을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먹으며 축하했다. 그때부터 알았다. 나는 그들의 트로피일 뿐이라는 걸. 대학 입학식 날도 그랬다. 아버지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고 어머니는 친구들 결혼식이라고 했다. 나는 빈 의자를 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내 방에 걸려 있다. 빈 의자가 더 선명하다. 그래서 졸업식은 달라야 했다. 내가 직접 초대장을 보냈다. 부모님, 꼭 오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어머니는 준호야. 그날 스파 오픈 기념 파티가 있어서 라고 했다. 아버지는 골프 약속이 잡혔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그들의 스파로 갔다. 고급스러운 로비, 향기로운 아로마. 어머니는 VIP 룸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우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영상도. 그들의 행복한 얼굴. 졸업식장으로 돌아온 나는 연단에 섰다. 총장님이 상장을 주고 축하 인사를 기다렸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을 제 부모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부모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봤다. 나는 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그들의 사진이 떴다. 스파에서 웃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 아침 제 부모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제 졸업식 대신 스파를 선택하셨죠. 침묵. 그리고 웅성거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입학식, 수학여행, 생일, 모두. 부모님은 언제나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죠. 돈 버는 일, 즐기는 일.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화면에 문자가 떠올랐다. 준호야, 그만해. 나는 계속했다. 이 상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덕분입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 그리고 오늘 저는 부모님의 스파 체인을 인수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강당이 폭발했다. 박수와 놀라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건 사실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몰래 주식을 샀다. 부모님의 회사 주식.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투자 공부를 했다. 친구들 놀 때 나는 증권 앱을 봤다. 졸업 논문은 그들의 회사 분석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분 과반을 확보했다. 어머니가 달려왔다. 창백한 얼굴. 준호야. 어떻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어머니. 이제 스파는 제 거예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연단에서 내려오던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수년간 쌓인 분노가 증발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증발이 아니라 응축이었다.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준호 씨, 부모님과의 불화가 사실인가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불화라기보다는 무관심이죠. 오랫동안. 그 기사가 다음 날 일면을 장식했다. 명문대 우등 졸업생, 부모의 스파 인수하며 공개 선언 네티즌들이 들썩였다. 어떤 이는 나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페류나라고 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 한강뷰.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나를 무시하던 그 목소리.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무슨 짓이요? 제 졸업식을 버리신 분들이 하실 말이세요? 어머니가 달려들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돌려놔. 회사 돌려줘. 나는 웃었다. 돌려요. 이건 제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너 어떻게 주식을?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회사 일에 신경 안 쓰실 때 제가 대신 챙겼어요. 주주총회 자료, 재무제표. 다 봤죠?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의 스파 체인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부실했다. 과도한 확장, 대출.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은행과 협상해 지분을 매입했다. 내 돈으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투자 수익. 이제부터 회사는 제가 운영할게요. 부모님은 퇴직금 받으시고 쉬세요.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너 미쳤어. 우리가 너 키운 은혜는? 은혜요. 저를 트로피로만 보신 은혜 말이에요. 성적 떨어지면 무시하고 성공하면 자랑만 하시던 그 은혜. 침묵.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준호야, 제발. 엄마 잘못했어.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다. 초등학교 때 내가 열이 나서 병원에 혼자 갔을 때 어머니는 미용실에 있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그 말.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새 아파트로. 회사 근처. 부모님은 그 집에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집도 내 명의였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대표님. 나는 회의를 소집했다. 지금부터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부실 매장 정리. 어머니의 애정이었던 VIP 스파룸이 가장 비싼 곳. 나는 그걸 폐쇄했다. 이제 평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가격 낮춥니다. 소문이 퍼졌다.
부모님이 회사로 왔다. 로비에서 소란. 보안이 막았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내 회사야. 나는 위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니, 아프지 않았다. 그건 복수였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친구들, 클럽, 모두 나를 통해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스파체인은 내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매출이 올랐다. 언론은 나를 젊은 혁신가라 불렀다. 부모님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골프 모임, 어머니의 사교 클럽. 초대장이 끊겼다. 김 대표님 아들 때문에 속삭임. 나는 일부러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회사 파티에.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세요? 그들은 왔다. 어색하게.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가족이잖아. 나는 잔을 들었다. 가족이요? 언제부터요? 플래시백. 내가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다. 부모님은 해외여행 중 이 급한 일 아니라고 들었어. 그 기억이 나를 버티게 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우울증 왔어. 병원 다니고 있어? 나는 무표정했다. 좋은 병원 가세요. 돈은 드릴게요. 하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 그들의 계좌를 동결했다. 회사 자금 유용 증거를 찾아. 변호사가 왔다. 김준호 씨, 부모님께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나는 웃었다. 해보세요. 증거 다 있어요. 세금 탈루, 횡령. 그건 사실이었다. 내가 찾아낸 부모님의 무관심이 만든 구멍.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입원했다. 나는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늦었어요. 퇴원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가 판 돈으로. 나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새 브랜드 론칭. 투자 유치. 언론 인터뷰. 부모님과의 갈등은 제 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린 내가 혼자 우는 꿈. 친구가 물었다. 준호야, 후회 안 해? 후회. 아니. 하지만 빈자리가 커. 진짜 복수는 부모님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파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였다. 1년이 지났다. 스파체인은 업계 1위가 됐다. 나는 포브스 30세 이하 30인에 들었다. 부모님 소식은 가끔 들었다. 아버지는 작은 상담소에서 일한다. 어머니는 봉사활동. 나는 그들을 피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회사로 왔다. 초췌한 얼굴. 준호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의 힘들었던 과거. 할머니의 학대. 나도 사랑받지 못해서. 너한테 제대로 못했어. 나는 읽고 찢었다. 변명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알아.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없니?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많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만나요. 카페에서. 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준호야, 고맙다. 내 덕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 덕이요. 제가 복수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 숙였다. 알아. 내가 오라. 그 대화 후 나는 흔들렸다. 복수의 끝은 무엇인가?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사의 공격. 주가 폭락. 그때 아버지가 왔다. 옛 인맥을 동원해 도왔다. 아들아, 이번만.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 어머니의 생일, 나는 꽃을 보냈다. 무언의 신호.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태가 바뀌었다. 무관심에서 이해로. 아니, 아직 멀었다. 2년 후, 나는 결혼했다. 착한 여자, 이해해주는. 부모님은 결혼식에 초대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축하 인사 없이. 식후, 어머니가 다가왔다. 준호야, 행복해라.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 회사 확대. 해외 진출. 부모님의 옛 친구들이 도왔다. 빚진 기분.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병원에서. 준호야, 미안해. 정말. 나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아버지. 나도 잘못했어요. 울었다. 오랜만에. 퇴원 후 그들은 내 집 근처로 이사 왔다. 가끔 밥을 먹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나는 책을 썼다. 자서전. 무관심의 대가. 베스트셀러. 부모님은 읽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용서했냐 물었다.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복수의 끝, 공허함. 5년 후, 나는 아버지가 됐다. 아들을 보며 다짐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졸업식, 생일, 모든 날.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손자를 보며 웃는다. 화해.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함께. 졸업식 날, 나는 연단에 섰다. 다시. 명예 졸업식. 오늘 이 자리에 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수. 집으로 돌아와. 가족 식사.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고맙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변했다. 사랑으로.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교훈으로. 내 이야기 끝.